송이쌤이에요. 오늘은 1단원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줄 거예요. 우리 표현의 즐거움 1단원에서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도 알아보고 비유와 상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도 익혀보았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 이 출석 개학하면,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시쓰기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학기 초에 안내했던 것처럼 온라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들도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수행평가 안내 자료는 선생님이 역시 직접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 출석 개학이 다가오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출석 개학 때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나이스 자가 진단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나이스 자가 진단 매일매일 꼭 해주세요. 선생님이 먼저 파리라는 시 한 편, 요 시 한 편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이 시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충격을 선생님이 잊지 못합니다. 학생이 쓴 시예요. 파리, 김태형. 파리 한 마리가 윙윙 내 곁에서 떠나질 않는다. 가슴 속 고인 슬픔이 썩어 놈이 꼬였나 보다. 와, 얘들아. 이 태영이의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잘 드러나죠. 선생님은 이 시를 보고 가슴이 진짜 먹먹한 거야.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사실 이 파리 시처럼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시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자유학년제 시스템에서는 지필평가가 없는 대신에 그 단원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핵심 성취 기준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6월 10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정을 시로 진솔하게 표현해 주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일단에서 학습한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 표현 중에 하나를 꼭 활용해 주세요. 자, 이 수행평가는 중학교 1학년 핵심 성취 기준 중에서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행평가입니다. 생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를 쓰는 것, 창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행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여서 시를 쓰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유와 상징의 개념, 그리고 종류, 표현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서 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순서로 시를 쓸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글감을 구체화하나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게요. 먼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시로 표현하고 싶은 나의 삶이나 나의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다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경험에서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 중에서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선택한 부분의 내용을 비유나 상징으로 먼저 표현해 봐요. 그 다음에 이 1, 2, 3, 4의 순서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시를 쓸 거예요. 비유나 상징을 활용한 시 쓰기 수행평가에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나 상징 표현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고 마치 없는 경험을 막 꾸며내 가지고 만들어내 가지고 시를 막 자기적으로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목적과 정말 부합하지 않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여러분, 시를 자기적으로 거짓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비유나 상징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쓰는 그 시 속에서
그 시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나 주제,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지 비유나 상징 표현을 내가 써야 돼 이 강박 속에서 그걸 쓰기 위해서 시를 꾸며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감정들을 시로 표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줄글이 아니고요. 수필도 아니고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의 장르적인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서 시를 창작하기 바랍니다. 연과 행을 구분해 주세요. 시의 호흡이 뭔가 바뀌는 부분이나 뭔가 쉬어갈 부분 이럴 때 어디까지 여러분 한 행으로 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한 연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 고려해 주세요. 시인은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상황을 장황하게 줄글처럼 막 줄줄이 나열하면서 설명하지 마세요. 뭔가 쭉쭉쭉쭉 뭔가 나열하면서 뭔가 나의 감정을 여러분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지 이걸 그렇게 막 여러분이 쓸 때 꾸며 쓰게 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생략과 압축의 묘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시니까요. 여러분 줄글처럼 막 쭉 막 자세하게 늘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략해 주면 뭔가 압축해서 표현하면 그거에 대한 해석은 독자에게 시를 읽는 독자에게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시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시는 노래예요. 그래서 운율 음악성이 느껴지게 써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할 사항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비유와 상징 표현을 하나 이상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예요. 시 줄글처럼 쭉쭉쭉쭉 뭔가 나열하지 마세요. 장황하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라고 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그거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다음. 여러분 시를 다 쓰고 나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 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고요. 낭송해보고요. 자기평가를 해보세요. 스스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고쳐 쓰세요. 원래는 여러분 이 비유와 상징을 활용한 시쓰기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돌려있고 친구들의 조언도 받고 선생님의 조언도 받아가지고 그 조언을 통해서 고쳐 쓰는 활동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고쳐 써야 합니다. 자기평가하는 항목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시 속에 내 감정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 내가 내 시의 주제, 분위기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표현으로서 비유와 상징 표현을 시 속에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시인인 나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 다음은 선택사항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6월 7일 낮 1시 13시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천안동중 도서관 채널 1대1 채팅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쓴 시를 미리 선생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대 코드는 3333이고요. 이때까지 보낸 학생에 대한 선생님이 조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 이후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사항은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을
붙여보세요. 이건 여러분 필수가 아니고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내 시의 내용을 여러분 요새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에서 보면은 그냥 줄글만 있는 것보다 뭔가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전달할 때 더 인상 깊게 더 생생하게 전달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직접 촬영한 사진도 좋고요. 혹은 기존의 사진을 활용해도 좋아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을 붙여보세요. 이건 여러분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비유나 상징을 활용한 시쓰기를 한 다음에 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과 관련 있는 사진을 덧붙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덧붙이고요. 그냥 난 시 자체로도 충분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굳이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프린트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역시 선생님 카톡이나 도서관 채널로 출력을 원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신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6월 7일 토요일 낮 1시까지고요. 기한을 엄수해 주세요. 선생님도 출석 계약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언제까지 길게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수요일에 진행되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도록 하고요. 수요일에는 어떤 도움도 제공해 줄 수 없고요. 수요일에는 선생님이 수행평가지를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이렇게 완성된 시를 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시쓰기를 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선생님이 시는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라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소통하는 시를 쓰는 거예요. 진솔하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요. 참신한 비유, 개성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쓰면 더 좋은 시가 되겠지요. 비유적인 표현의 예시로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직유법은 사과 같은 내 얼굴 같은 것들이고요. 사과랑 내 얼굴 사이에 동글동글한 그런 공통점들 있어서 땡글땡글 사과처럼 땡글땡글 예쁘다라는 거 표현하고 싶어서 내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를 가져왔다거나 이런 것들. 직유법은 처럼, 같이, 인양, 뭐뭐, 드시와 같은 그런 것들로 A.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과 그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관념 B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바탕으로요. 은유법은 A는 B, A는 B, A는 B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 원관념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선생님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의인법은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고 있나요? 비유 핵심 정리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비유를 사용했을 때 되게 선명한 인상,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독자의 상상력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대상의 새로운 모습이나 의미를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몽땅 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 학생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낭송해 줄게요. 우리 집 요리사 임주연. 우리 집엔 요리사 2명이 있다. 아빠와 언니. 고양이같이 통통 튀는 야매 요리 아빠 음식. 요리책같이 멋있는 레시피 요리 엄마 음식. 아빠 요리사 언니 요리사. 요리사가 만든 음식 배고픈 돼지가 먹는다. 막내 돼지가 먹는다 꿀꿀. 그 돼지는 바로 나. 여러분 이 시는 지금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 직유법, 그리고 배고픈 돼지, 은유법, 막내 돼지, 그 돼지는 바로 나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은유법도 활용되어 있지요. 우리 집 요리사 라는 이 시의 제목과 참 잘 어울리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지요. 자, 두 번째.
때로는, 자, 이 시는 친구를 주제로 쓴 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소재들을 선택해가지고 나의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시를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낭송해 주겠습니다. 때로는 임주연. 때로는 공기처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때로는 라디오처럼 고민을 상담해주는, 때로는 사탕처럼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오, 여러분, 뭐 말이 필요합니까? 이 주연이의 마음이 친구에 대한 친구를 바라보는 그 행복한 마음, 친구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친구에 대한 주연이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한 거죠. 자, 이번에는 시간이라는 주종은 학생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주종은. 너 조금만 쉬었다가 가. 지금이 딱 좋아. 나에게 어떤 일이 파도처럼 덮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잠시 쉬었다가 가. 아무리 가지 말라고 애타게 부르짖어도 듣는 채도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 너. 여러분 이거 봐. 흘러가는 시간 뭔가 야속해.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이런 마음을, 얘들아, 세상에 이 표현 좀 봐. 엄청 멋지지. 나에게 어떤 일이 파도처럼 덮칠 것 같잖아. 이 표현도 멋지고, 시간을 너라고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것으로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도 멋지죠. 그 다음 시 한 편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로라는 조한비 학생의 시예요. 가만히 날 바라보는 너, 나 또한 널 바라보기만 했었다. 이제 난 너를 향해 가기로 한다. 너에게 가는 나는 구부정한 길을 걷고 잠시 쉬며 목을 축이기도 하고 또다시 험난한 길을 건넜다. 점점 가까워지는 너, 보고 싶었어. 여러분, 여기서 너는 무엇일까요? 사람, 나, 너 할 때 그 너가 아니죠. 여러분, 감이 오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에 여러분이 비유적 표현과 상징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를 쓰면 여러분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줄 거예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생님은 언제든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요. 이때 여러분,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2017년도에 선생님 학급 학생들과 함께 학급 문집을 만들면서 이 친구가 썼던 시고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었어요. 여러분, 이 시가 정말 진로에 대한 이 학생의 고민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생님도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선생님이 노래 속 시적 표현 탐구할 때, 낙원 시 배울 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잠시 행복을 느낄 순간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게 되든지, 간혹 울퉁불퉁 거친 길을 걷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내디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잠깐 여러분에 대한 선생님의 마음도 표현해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상징을 활용한 시쓰기예요. 상징을 활용한 시쓰기는 시 속에 풍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여러분, 이 상징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에요. 역시 시 전체의 맥락과 분위기를 고려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소통하는 시를 써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세요. 상징은 여러분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고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대1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고래를 위하여에서 바다나 고래 같은 것들
표현된 보조관념은 한 개지만 그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원관념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 고려해가지고 시를 장착해야겠죠. 이번엔 상징을 활용한 학생시 예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 좀 봐요. 무정란, 김대성. 문학시간 선생님께서 시 한 수 품어보라고 하셨다. 나는 시를 품는다.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 한 마리 깨어나지 않는다. 아, 내 시알은 무정란인지도 모르겠다. 와, 여러분 이 시 좀 보세요. 웬일이야. 이 병아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양한 해석 가능하다는 거 알겠나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경험을 상징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엔 여러분 단 2줄짜리 시인데 세상에 상징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바다를 꿈꾸며 문기석. 좁은 물에선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시작점부터가 바다였으면 좋다. 여러분 세상에 좁은 물, 큰 사람, 바다 모두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상징적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는 독자의 몫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래도 비유보다는 상징 표현이 여러분이 활용하기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비유보다 상징의 표현의 그 개념이나 표현 효과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비유든 상징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시의 주제, 경험,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멋진 시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으로 1단원 수행평가 안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즐거움 핵심 성취 기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 만나요. 사랑해요.